우리가 군인이라면 그리고 아팠었던 사람이라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팔이 절단됐는데 지장이 찍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누구는 국가유공자연금이랑 상위연금을 받고 뭐 개인연금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 상위연금이라는 걸 몰라서 상위연금이 뭡니까? 그랬더니 군인연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시다 다치신 선배님들이 계시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위군경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너 부사관 출신이니까 그러면 상위연금 받고 있겠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야, 너 부사관 생활하다 다친 거잖아. 야, 너도 지원 자격이 될 텐데? 그러면서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자격이 되는구나.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귀국해서 알아봐 주신다고 하셔도 저도 직접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효가 5년이긴 한데 올해 11월 28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국방부 재보상과에 이제 문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직접 문의를 했더니 대상자는 맞다. 대상자는 맞는데 이미 전역할 당시에 장애가 명확하고 그러면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역한 시점부터 시효가 5년이라 불승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된 거죠.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네, 그 당시에 대상자는 맞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불승인 처리가 될 겁니다. 내가 청구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권리는 소멸된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승인 자체를 해줄 수 없다. 국가유공자도 안내가 없었을 뿐더러 상위연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안 총장님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해라. 분명히 이제 국가유공자 등급 그 신청을 했을 당시에 군병원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선 받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보공개 요청이라는 걸 처음 이제 하게 됐고요. 거기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했는데 가장 황당했던 거? 이걸 보다가 지장이 찍혀 있는 부분이 아니 저희 누나한테도 확인을 했고 누나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만약에 누나가 했다 그러면 대필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밑에 써 있을 텐데 그건 전혀.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 여기에 동의 부동의가 있어요. 팔이 절단됐는데 지장이 찍혀 있어요? 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처음에 지장이 아니라 뭐가 묻었나 처음에 생각을. 그렇죠. 근데 이게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중에 미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최소한 6명 이상의 장교들이 군의관뿐만 아니라 강릉병원장까지도 확인한 서류예요. 근데 지장이 찍혀져 있어요. 의무조사 의결서는 이 사람의 신체 상태가 장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 아까 얘기했던 기관 보상의 첫 단추죠. 의무조사 의결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장이 찍혀져 있어요. 이거 자체가 서류가 무효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상등급이나 기관보상 중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건가 아니면 상위연금을 받을 건가. 간부의 경우 상위연금 해당이 되면 상위연금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장애보상금 1급을 줬어요. 그리고 상위 등급은 없습니다. 공란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지장도 아무도 찍지 않았어요. 그럼 이 서류 자체가 가라앉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원래 본인 동의하고 부동의가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돼. 장애보상 등급은 뭐고 보상 등급은 뭐고 상위연금은 뭐다 그랬으면 이때 상위연금을 안내를 해줬으면 형윤 씨는 바로 신청을 했겠죠. 물어봤겠죠. 나 연금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왜? 명확하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옛날 기준으로 봐도 양팔 절단은 1급이에요. 연금.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예 장애보상금에서 이때 당시 얼마나 받으셨어요? 1,200만 원.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죠? 15년 동안 받았으면 얼마 못 받으신 거죠? 한 3억, 한 6천만 원 정도. 이거 바보 아니고 병신 아닌 이상은 이거 그때 당시에 이거 설명해줬으면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만 10만 원이라도 연금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죠. 당연히 신청을
했겠죠. 이거 3억 6천 원 지금 국방부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까지 못 받은 거를 빼고라도 앞으로라도 제가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까? 처자식도 제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자식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금을 지금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무조사에 지장도 찍혀져 있어요. 본인 동의. 시장 찍혀져 있는데 여기에 그 진료부장서부터 정형외과 과장부터 해서 쫙 강릉 병원장까지 이 서류를 다 봤을 거란 말이죠. 진단명 팔꿈치 및 손목 사이 부위에 외상성 결단이라고 나오는데 양측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이게 무효면 아까 얘기했던 소멸시 5년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방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기 위해선 심의를 열었어야 되는데 심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전혀 이런 심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 저를 배제하고 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물며 날짜도 틀렸어요. 발병 일치도 틀린 게 2006년 11월 7일인데 그 의무조사 조사 보고서에는 2007년으로 나와요. 2007년 11월에 전역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국가유공자가 벌써 돼 있는 상태였고. 그 간호일지 내용 중에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연금 자체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모든 서류는 이건 다 가라라고 보셔야 돼요. 주위에 상위연금을 못 받거나 국가유공자가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안 됐냐를 놓고 보면 90% 이상이 안 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육기관에서 한 번도 국가유공자라든지 상위연금에 대해서 교육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바뀌지 않으면 내가 다쳤을 때, 군에 다쳤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간부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이 다쳤을 때 너는 군병원 가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는 너는 국가유공자도 될 수 있고 국방부에서 장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신청은 가능하니 신청을 해봐라라고 안내가 돼야 돼요. 국가보훈처에서도 직접 군단급 이하 타단급까지 다 나가서 직접 보훈처에서도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근데 2022년도인데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군에서 엄청난 교육들이 하죠. 성인지 교육, 무슨 뭐 안보 교육, 이런 교육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부상당했을 때 어떤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 이 교육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님을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되고 한번 운동을 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권유를 하셔서 그 당시에는 저는 그냥 운동만 하면 패럴림픽에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감독님께서도 뭐 군인 출신이라고 하니까 깡도 있고 될 것 같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몇 차례 외국 대회 나가면서 메달도 따고 근데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거기서 예선 탈락을 하면서 조금 운동에 다시 시련이 오고 이제 좀 방황을 하던 와중에 같이 운동을 하셨던 형님이 이제 철인 3종이나 사이클 한번 같이 타보자. 그 시기 때 뭐 육상도 하면서 전국체전에서 메달도 좀 몇 개 따고요. 철인 3종 경험도 해보고 아예 사이클로 전향을 시작하면서 운 좋게 트랙 1km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내게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연기됐던 세계 상위군경 체육대회에 운 좋게 같이 합류를 하면서 22년도에 열렸던 네덜란드 인빅터스 게임에 참석하면서 거기서도 어떻게 운 좋게 1초 정도 차이로 해서 금메달 획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팔이 다치지 않았다면 현재 군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수를 착용하고 이제 결혼을 한 지는 이제 한 8년, 딸 아이도 이제 8살 이렇게 됐는데, 뭐 와이프랑 연애할 때부터도 계속 생각했던 게 그 손 한번 잡아보는 거, 딸 아이를 낳고도 손 한번 잡아보는 거, 이렇게 내 손으로 아이를 안아보고 이렇게 촉감을 느껴보는 게 가장, 그게 지금도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장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뭐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의수가 나오면 가족들 손을 잡고 촉감을 느껴보는 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선례가 돼서 군 생활 중에 다친 게 분명함에도 소멸시효로 인해서 상위 연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뭐 조작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뭐 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안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법 개정뿐만 아니라 안내나 교육이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자신의 부하나 자신이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다쳤을 때 이 친구들이 병원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는지, 혹은 다쳐서 나중에 보훈처의 도움을 받아서 유공자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아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일단 양성기가 사관학교, 학군교, 그리고 임관에서 초군반, 제 고군반까지 했지만 어떠한 교육에서도 내 부하가 다쳤을 때 어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간부들이 알고 있어야, 왜냐면 병사가 직접 군의관한테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기껏해야 소대장, 분대장, 중대장에게 물어보는데 간부들이 병사들 앞에서 비겁한 간부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식 수준이 어쩔 수밖에 없는 오해를 만들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부모는 그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군대에서 조치해주지 않았다라는 오해와 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